자, CSS 레이아웃 위치 속성이라고 되는 위치 속성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포지셔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너의 포지션이 뭐냐? 그러면 일하는 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네, 실제로 뭐,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하시는 투수들이 포지셔닝을 한다고 그래요? 네. 어디에 탁 꽂아 넣을 것인지, 이 포지셔닝. 그래서 이 CSS에서도요, 포지션은 굉장히 중요한 속성으로 취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치 잡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데이터를 어떻게 위치 잡을 것이냐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가지 위치 값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static, relative, fixed, absolute, sticky. 이런 애는 나중에 추가되는데 요즘 아주 스티키가 아주 대유행입니다. 대대 유행이에요. 이거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었거든요. 스티키가 지금 걸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static, 이 스태틱은요 정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정적. 그래서 가만히 있는 상태. 정적인 상태.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스태틱이에요. 네, 포지션에 아무것도 안 쓰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포지션을 써야 되는 애들이 relative, fixed, absolute, sticky 이런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요 포지션을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니까 벌써 포지션 픽스드라고 여기 하나 난리를 잡고 이렇게 잡아놓은 애가 있는데 안 움직이죠. 네, 화면 뭐 구성 뭐 그런 애들도 있고 이제 이 특징들을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읽는 건 좀 보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 1번이라고 잡아놓은 걸 가볼까요?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가고 새로 열겠습니다. 쫙 1번 열어볼까요? 1번 포지션 CSS 포지션 1번 요거 있죠? static HTML static HTML 이거를 짠 열어주세요. 네, 여기다가 Alt 에러 띄워볼까요? 네,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HTML이 없어 지금. 네, HTML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HTML은 이렇게 생겼어요. 박스를 좀 만들어 볼게요. 박스. 지금 위에 CSS를 살짝 내가 넣어놓은 게 있는데, 자, 클래스가 bx라고 하는 거에 동시에 id도 갖고 있는데, S1, 2, 3, 4, 1, 뭐, S2, S3 이런 식으로 만들 거거든요. 여러 개를요. 여기다가 달러, 4달러 이러면서 달러 있잖아요. 달러. 여기가 숫자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이제 젠코딩을 여기다 살짝 정리할 거예요, 제가. 클래스가 bx고 id가 S1, 2, 3, 4 연속 번호로 들어가는 div 박스를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3개 그냥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부러 젠코딩 써보는 거죠. 3 이렇게 하면 3개가 만들어져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호호! 호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젠코딩을 이 젠코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젠코딩의 주요한 내용만 밑에다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나오게 하고요. 아이고, 빠져나갈게요. 밑에다가 그때 쓰는 건데 젠 코딩을 요즘은 에미 코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에미 코딩, 젠 코딩, 아유, 젠 코딩, 에미 코딩. 네, 그래서 좀 전에 이렇게 썼었잖아요. 네, 좀 전에 쓴 거를 여기다가 지금 그냥 표시해 본 거고요. 자, 밑에다가 좀 표시를 해볼게요. 점은 클래스고, 점은 클래스. 제발 한글 잘 나와. 클래스. 샵은 ID. 그리고 달러는 증가 숫자 자리. 증가 숫자 자리를 달러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숫자라고 이렇게 쓰시면 곱하기 숫자 이렇게 쓰면은 반복 횟수, 반복 생성 횟수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쓰면은 내용이에요. 내용. 내가 다시 써볼게요. 중괄호 안 했지. 이거 다 지워봐봐.
중괄호도 써볼게. 컨트롤 C. 중괄호, 여기 중괄호. 중괄호 쓰면 내용을 쓰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S 달러라고 여기도 써볼게요. 중괄호. 그리고 곱하기 3을 요 뒤로 옮길게요. 이렇게 어떻게 나와요? 내용으로 나와요. 꺽쇠 사이의 내용으로 쓰고 싶으면은 중괄호 쓰시면 돼요. 중괄호. 잘 보세요. 그죠? S 달러 123, S달러라 123 이렇게 여기 박스에 안에다가 내용을 내가 123 연속 번호로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나오게 할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좀 전에 이거 없었잖아요. S1, 2, 3. 네, 그래서 좀 전에 내용을 다시 여기다가 다시 업데이트 다시 한번 하고 중괄호는 뭐라고 그래서 데이터 출력합니다. 데이터 출력. 데이터라고 그 요소에서 태그에서 데이터라고 그러면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애를 데이터라고 그래요. 데이터. 그러니까 꺽쇠 사이. 꺽쇠 사이 값을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괄호를 쓰시면은 대괄호는 속성 세팅값. 딴 데서 써본 적 있으니까 여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꺽쇠를 하시면 하위 요소를 얘기해요. 하위 자식 요소. 하위 직계 자식 요소. 여긴 띄어쓰기 문법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플러스 문법도 쓸 수 있는데 플러스를 쓰시면은 형제 요소가 나와요. 형제 요소. 형제 요소. 그리고 소괄호를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뭔가 구분할 때 쓰는 거 이거는요. 요소 구분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젠코딩 할 때 좀 여러분들이 쓰실 거예요. 근데 지금 쓴 거는 이렇게만 썼고요. 나머지 이제 대괄호나 플러스나 뭐 이런 거 묶어주거나 할 때 또 나올 때 저 문법들이 쓰이는구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젠코딩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 자 가볼까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요 박스를 만들었고요. 이 BX라는 디자인을 내가 여기다 줬어요. 이렇게 100 곱하기 100 보더 있고 텍스트 라인 센터에 폰트 사이즈 24에 볼드에 FWB 글자 세로 중앙 높이에 곱하기 높이 값만큼 라인 하이트를 줘가지고요. 요 S1, 2, 3가 가운데 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볼까요? 좀 아까 띄었지? 이거 아닌가? 이 맞나? 다시 띄워봐요. 띄우기. 아, 네. S3에다 뭐 넣어놓은 게 있구나. 이 S3 잠깐만 지워봐요. S3. S3, ID, S3 지워보시고요. S1, 2, 3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S1, 2, 3가 있고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 있는 포지션을요, 좀 크게 만들게요,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스태틱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스태틱 포지션. 이렇게 찍어볼게요. 스태틱. 여기도 못 쓴 거 아니야, 내가? 이것도 지우세요. S2도 지우세요. 여기 색깔만 들어가 있게 하세요, 그냥. 색깔만 들어가 있게 딱 3개. 색깔만 들어가 있게 딱 하세요. 색깔만 딱 들어가 있게. 맞죠? 조금 더 수정을 좀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뭐라고? 분야별로 내가 나눠볼게. 레이아웃. 어쩌고 저쩌고. 마진. 어쩌고 저쩌고. 어디 있더라? 위에 있나? 레이아웃에 있을 텐데. 여기 디스플레이는 블록이라고 나오죠? 네. div 박스잖아, 지금 저희가. div 박스 디스플레이 블록.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들은 전부 다 기본 값들이 이렇게 죄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포지션 보면 스태틱이라고 나와 있어요. 포지션.
스태틱. 지금 이 컴퓨티드를 봤는데 다시 한번 찍어서 볼게요. 여길 찍어서 아무거나 찍어. 그리고 요 div 박스인데 기본은 스타일에 코딩된 거는 색깔 들어간 것만 나와 있고요. 컴퓨티드. 여길 눌러가지고 컴퓨티드 상단에 다 보여줘. 다 보여줘 안 해도 이렇게 나눠서 보기. 근데 이제 다 보여줘 아니면 내가 세팅 안 한 값, 기본 값밖에 안 나오고 세팅 안 한 값은 안 나와요. 그래서 show all로 한 다음에 그룹 체크 요거 두 개 해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레이아웃 파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포지션이라는 애가 나와요. 포지션. 포지션에 스태틱이라고 나오죠? 네. 아무것도 안 잡았을 때 스태틱이에요. 스태틱은 그냥 놓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땅에 붙어 있어요. 놓인 상태 그대로. 이게 스태틱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뭐 장치를 가지고 확 손에서 막 뭘 분사를 해가지고 공중으로 떴다. 그러면 그건 스태틱이 아닌 거지. 그게 이제 다른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포지션이. 자, 그래서 자 포지션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위치 이동 값을 쓰거든요. S1만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위치 이동 값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위치 이동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위치 이동 속성을 사용하는데 위치 이동 속성은 이런 거예요. 탑 위에서부터 얼마 이런 거예요. 100 픽셀. 근데 이제 요거 쓸 때는 쉽게 쓸 수 있어요. T만 쓰셔도 되고요. 레프트는 L만 쓰셔도 돼요. 이렇게 L100 그럼 100 픽셀 나와요. 그래서 탑과 레프트를 이렇게 써가지고 스태틱한테 위치 이동 속성을 쓰면은 위치 이동 속성이 먹히느냐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먹혀요? 먹히는 분은 내가 짜장면 쏘겠습니다. 안 쏘겠다는 얘기지? 안 되겠지. 내가 안 되는 걸 알고 이거 보세요. 느낌표. 그전에 이런 느낌표도 안 떴었어. 안 된다는 표시를 요즘은 아주 극명하게 해줍니다. 이게 딤 처리되면서 느낌표 딱 뜨잖아요. 그러면 이 느낌표에 뭐야? 느낌표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인포를 주는 거야. Static property prevents top from having an effect. 그러니까 탑에 효과가 없다고 줘도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포지션을 줘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포지션을 주면은 되나요? 예컨대 포지션이 바뀌면 돼요. 렐러티브 이렇게 하면 렐러티브를 주는 순간 얘가 오 이거 먹히네. 먹히잖아 이거. 먹혀요. 렐러티브를 주는 순간 먹혀요. 네. 그래서 뭐 지웠네요 뭐 하면서. 네. 그래서 얘는 안 먹혀요. 그래서 이치 이동 속성 적용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포지션 포 쳐보세요. 그럼 포지션 나오거든요. 포지션 렐러티브를 보통 주려고 렐러티브부터 주기 시작할 때 이제 포지션을 주는데 스태틱이라는 애도 따로 있죠. 이렇게 스태틱 줘보세요. 안 줘도 스태틱이에요. 안 줘도 스태틱. 오케이. 그러면은 스태틱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조금만 기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CSS 포지션이 뭔지 좀 얘기부터 해보고요. 여기 별 표시 좀 할게요. Alt 클릭, Shift 별 쫙. 눈에 좀 띄게 하려고 두 줄 위아래에다가 별 표시를 좀 했어요. 네, 여기다가 CSS 포지션이 뭐지 이거예요. CSS 포지션은 우리가 위치 잡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포지션 자체가 위치잖아요. 위치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코딩법을 제공하는 속성. 네, 효과적으로 위치를 효과적으로 잡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잘 모르고 쓰시는 분은 앱솔루트가 막 움직일 수, 뭐 앱솔루트를 무조건 준다든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는 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포지션은 웬만하면 주지 안 주고 있다가 정말 줄 수밖에 없을 때 주는 거예요. 자, 포지션이 뭐지? 위치를 효과적으로 효과가 있게 줘야 되겠고요. 첫 번째 포지션은 1번입니다. 1번 스태틱 포지션. 스태틱 포지션은요. 설정하지 않아도 이 포지션입니다. 하지 않아도 기본값 이거고요. 2번 위치 이동값이 먹히지 않아요. 위치
이동 속성이라고 하면 탑, 레프트, 버텀, 라이트 이런 애들이거든요. 네. 위치 이동 속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요? 앱솔루트로 막 잡아놨다가 이쪽으로 막 나가게 해놨어? 나중에 미디어컬로 줄이다가 얘가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갑자기 스태틱을 딱 주는 순간 여기에 먹였던 위치감 뭐 내가 다 잔뜩 줬던 거 하나도 안 먹혀요. 그냥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들어와요. 그냥. 그럴 때 스태틱을 주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태틱이라는 애도 반드시 필요한 애예요. 그래서 위치를 차지하고 들어온 거 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별도로 드린 겁니다. 3번 위치 이동은 뭘로 할까요? 스태틱은 마진으로 하시는 거예요. 마진을 사용한다. 영어로 할게. margin. 마진을 속성을 사용함. 마진 속성을 사용합니다. 이 마진 속성으로 위치 이동을 할 때 특징은요. 마진으로 위치 이동을 하면 아래 또는 옆에 다른 스태틱 요소에 영향을 미쳐서 같이 이동됨.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기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줘버려. 그러니까 내가 스태틱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마진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 마진을 여기 이 테이블 바깥쪽 마진을 내가 2m를 주겠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두 발자국을 이 책상을 뒤로 밀면 어떻게 돼요? 뒷분들 다 뒤로 가야 돼요. 그렇게 그대로 밀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태틱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진의 또 효과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진 줘볼까? 마진탑 50, 마진탑 MT 50, MT 50 하면 밀리죠? 마진탑. 이거 보세요. 같이 밀리죠? 네, 그리고 이제 옆에 어떤 요소가 있으면 같이 밀리는데 예를 들어서 ML 50, 마진 레프트도 50 픽셀 주시면 얘 이제 옆에 있는 애가 없으니까 그냥 얘만 밀린 걸로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애가 있으면 같이 밀려요. 옆에 또 다른 애가 있으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위치 이동 속성이라고 하면요. 위치 이동 속성 선택 요소의 위치를 이동시켜주는 설정 속성입니다. 설정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지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아요. 포지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 종류는 좀 전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류 네 가지. 탑, 버텀, 레프트, 라이트. 아주 간단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것도 뭘 컨비네이션해서 쓸 것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 값 중에 어떤 값을 컨비네이션 할 것인지.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 이제 카피를 해서 가보도록 할까요? 전 그 다음 거는 요 앞에 거를 카피해서 만들어요.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일단 이동은 마진으로 밀어봤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 위치 이동 값은 적용되지 않는다. 스태틱에서 확인했고요. 카피하겠습니다. 이제 카피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이제 본격적 시작은 여기서부터요. 컨트롤 CV. 2번 만듭니다. F2 이름 바꿉니다. 이름을 바꿔봐. 네, 여기를 이름을 바꿀게요. 렐라티브 02번. 아, 안 보여. 이름 바꾸고 보여드릴게요. 렐러티브. 근데 이 렐러티브는요, 정말 발음을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릴레이션십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릴레이션, 관계 맺는 거.
릴레이티브라고 발음하시는 분 정말 많은데 에이, 아니에요. 렐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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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이티브 아님. 렐러티브.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릴레이티브라고 하든 뭐 이거 잘 아시면 돼요. 자, 2번 타이틀 바꿉니다. 2번 스태틱 포지션이 아니라 렐러티브. 렐러티브 포지션. 자, 우리 렐러티브 포지션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렐러티브 포지션을 가지는 애를 섞어 보겠습니다. 아까 HTML로 가세요. 렐러티브 포지션 이름 바꿔 놓으시고 바꿨죠? 네, 타이틀 바꿔 놓으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카피 하나 하시고 S1에 S를 컨트롤 D 해가지고 이름을 S1 대신에 R로 바꿔준다. R1, R2. 그리고 S2를 R2로 바꿔줄게요. 요 하나 밑에 건너 띄워가지고 컨트롤 D S를 R로 바꾸세요. S를 이렇게 영역 잡고 컨트롤 D 하면은 똑같은 S로 그 다음에 찾거든요. 네, 동시에 R 이렇게. 그러면 S1, S2 그리고 여기 S3를 컨트롤 D 해가지고 S2로 바꾸세요. 그래서 R1, S1, R2, S2 이렇게 4개가 생기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4개가 생겼어. 4개. 오케이. 4개가 생겼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잡느냐? 여기로 올라가셔가지고요. S2, 3를 S1, 2로 바꿔놓으세요. 색깔을 이거 1, 2, S1, 2로 바꿀게요. S1, 2. S1, 2. 그리고 이제 R1으로 바꿔서 새로운 출발을 해봅니다. R1. 여기 위에 있는 애가 R1으로 내가 쓸 거예요. 여기를요. 얘를 R1으로 쓸 거예요. 얘를 R1이라고 바꿔놓고요. 포지션도 이제 새롭게 줄 겁니다. 여기는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지울게요. 그냥 지워. 싹 지워. 예. 요 안에 딱 선택해서 Alt Shift 오른쪽 방향 하면은 내부가 잡히거든요. 이렇게 딜리트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엔터 치세요. 네, 새롭게. 그래서 얘는 이제 포지션을 줘봅니다. 아까처럼 포지션 렐러티브냐 포R 하시면 돼요. 포R 포R 렐러티브. 그리고 그냥 포만 해도 렐러티브는 처음에 원래 나와요. 렐러티브 포R. 아이고. 포R 이렇게 치시면 돼요. 포R 렐러티브. 위치 이동값 당연히 먹히겠지. 그래서 위치 이동값 색깔 대신에 배경 이미지 넣을게요. 위치 이동 값을 제가 탑 50 아까 넣었던 거 레프트 50 탑 50 레프트 50 넣어보세요. T 50 L 50 네, 여기 적용된 거 한번 보시고요. R1 네, 띄워야지 Alt A로 띄워 놓으시고 네, 지금 여기에다가 배경 이미지만 제가 적용을 따로 할 거예요. 잠깐만 BG 배경 이미지 하나만 넣어. URL 땡땡 슬래시 땡 슬래시 이미지 밑에 있는 AB5 AB5 이거 스타로드거든요. 네, 스타로드가 노 리피트 시키고 NR 그리고 센터 커버 하세요. 네, 센터 커버. 네, 스타로드가 거기 들어가서 위치 이동 값으로 이동된 렐러티브인 첫 번째 R1 박스가 이동된 모습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렐러티브에 대한 심층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 우리가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집에서 보시면 그냥 움직였나 보다 하세요. 네. 어떻게 되죠? 네. 렐러티브는 자기 위치를 보존한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치 값이 적용이 된다. 근데 위치는 항상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내 꼭지점을 붙들고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꼭지점. 탑 레프트는 이쪽 꼭지점이 움직이는 거고
그죠? 탑 라이트는 이쪽 위. 버튼 레프트, 버튼 라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버튼이 기준이기 때문에 버튼 아래쪽 선 그리고 오른쪽 선에서 얼마나 움직였느냐 안쪽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바깥쪽이면 마이너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요 사각형 안쪽으로 움직이면 다 플러스예요. 바깥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지금 체크했고 겹쳐지는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거 하기 전에 마진 얘기를 여기 살짝 섞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마진 얘기. 그럼 마진은 뭐 적용이 될까요? 볼게요. 첫 번째 거 마진 한번 줘볼게요. 여기다 그냥 줘볼게요. 마진, 마진 탑 10 픽셀. 오호. 뭔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얘가 이 마진을 줄 때는 항상 그래요. 얘가 원래 있는 위치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마진은 원래 있는 위치에서 마진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 위치를 지키고 그 위치로부터 이동된 디스플레이만 보여줄 뿐이지 얘는 실제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여기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떠가지고 저쪽으로 가 있는데 나는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 분신이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 보낸 거야. 나는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진을 먹으면 마진은 이 자리에서 먹혀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먹혀. 그럼 얘도 같이 움직여요. 같이. 같이 움직이잖아. 같이 움직이잖아.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안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거는 이제 마술이고 이렇게 그죠? 마진. 이제 알겠어. 마진 탑. 뭐 마진 레프트도 그렇게 먹히겠죠. 마진 레프트. 뭐 이런 것도 다 먹히겠죠. 마찬가지. 원래 있는 위치에서 이제 옆에 밀 게 없으니까 얘만 밀리는 걸로 이제 보이죠? 얘는. 어쨌든 기존 위치에서 마진이 먹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에 대한 정리는 6번으로 정리해 볼까요? 6번. 6번. 마진은 그대로 적용된다. 근데 상세적인 얘기를 좀 해본다면 다른 스태틱 요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스태틱한 요소에 미치는. 근데 스태틱한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냐면 렐러티브도 성격적으로 스태틱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태틱이 밑에 렐러티브가 밑에 있으면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 렐러티브. 네.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본래 위치에 마진이 적용된 거라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마진이 적용된 것이므로 상대적인 이동값도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맞죠? 원래 위치가 이동되는데 거기서부터 얘가 이동된 거니까 그죠? 같이 이동된 걸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6번 다음에 7번 위치 관계는 조금 요거 밑에서 할게요. 렐러티브는 요것도 중요한 특징이에요. 렐러티브는 위치 이동 값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랑 똑같아요? 스태틱하고 똑같아요. 스태틱과 똑같은 특징을 가진다. 밀리면 밀리고 그 자리에 있는 어떤 그 영향받는 게 똑같아요. 똑같은 특징을 가진다. 요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 7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관계를 제가 여기서 따져볼게요. 8번. 8번. 렐러티브는 겹쳐질 수 있잖아요. 겹쳐질 수 있으므로 위아래 관계가 성립됩니다. 위아래 관계.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위아래 관계는 이렇게 성립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위아래 관계는 아래와 같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소가로 1번. 스태틱보다는 항상 위에요. 스태틱보다는 항상 위. 2번
스태틱 포지션이 아닌 경우, 스태틱 포지션이 아닌 경우 어떻게 돼요? 아닌 경우 나중에 그린 게 위에요. 나중에 그려진 요소가 위. 네. 나중에 그린 게 위.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게 위 오니까 손 놓고 손등 때리기. 손 놓고 손등 때리기. 나중에 온 게 위에 오잖아. 이렇게 손 때리기. 손 겹쳐가지고 때리기 할 때 그거 똑같다. 네. 그리고 3번. 이제는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3번. Z 인덱스로 속성으로 숫자가 크면 위. 숫자가 크면 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Z 인덱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좀 전개를 좀 해볼까요? Z 인덱스가 무엇인데 앞으로 계속 나와요. 앱솔루트도 나오고 픽스드도 나오고 스티키에도 나오고 Z 인덱스. Z 인덱스란 뭘까요? 스태틱이 아닌 포지션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Z 인덱스를 줬다고 위아래가 바뀌는 거는 스태틱은 안 먹어요. 그 얘기예요. Z 인덱스는. 그래서 겹치는 포지션에만 적용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겹치는 포지션. 네, 포지션을 준 경우 위치 순서를 정하여 디스플레이를 변경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속성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Z라는 거는 이제 Z축, 화면축을 얘기하는 거죠. Z는 화면 방향. 뭐 하는 거야? 화면 방향. 화면 방향의 축을 의미합니다. 네. 기본 값은 뭐냐면요. Z 인덱스를 주면 다 같이 같은 층에 있다. 층의 차이가 없으니 0층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0. 아무것도 안 준 게 0이에요. 그래서 Z 인덱스는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값은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값은 0. 그래서 같은 층에 있다. 같은 층에 있는 모든 요소는 0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비교하거든요. Z 인덱스를 99,999, 99억 9,990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제일 위에 오게 하려고 9를 많이 줘요. 그러면 뭐 9억 9천이면 9억 9천 개의 층이 생긴 거냐? 그냥 숫자 Z 인덱스 숫자를 누가 크지 이렇게 비교만 해요. 그래서 1 하면 위에 올라 0보다 위에 크면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숫자만 비교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비교하여 큰 숫자가 위에 위치합니다. 위에 위치형. 여기 아주 기본적인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스태틱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방법도 물론 있는데 한번 여기서 이제 Z 인덱스 한번 줘보겠습니다. Z 인덱스 한번 줘볼게요. 나중에 온 게 위에 온다. 그러면 지금 나중에 온 게 위에 왔거든. 이거 배경 이미지를 좀 바꾸자. 배경 이미지 똑같이 넣으니까 걔가 걔 같아. 얘 AB4 AB4 우리 닥스 선생님 닥스 선생으로 바꿀게요. R2를. 닥스 선생이 평범할 때는 그냥 땅에 걸어 다니죠. 렐러티브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똑같이 넣겠습니다. 그래서 R1, R2 여기 닥스 선생으로 바꿨어요. 두 번째 거를 이미지를 4번으로 바꾸세요. 4번. 네, 그리고 그 Z 인덱스를 얘한테 한번 줘볼게요. 찍어가지고. 닥스 선생 당신이 위에 왔지? 그러면 이제 먼저 그린 애한테 Z 인덱스 줘볼게요. Z 인덱스 1으로 올라오잖아요. 네, 1만 줘도 올라오죠. 1. 근데 이제 이 Z 인덱스 남발되면 이제 장난 아니에요. Z 인덱스를 모든 포지션에 있는 애들한테 위아래 관계를 내가 막 이렇게 주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것 때문에 팀장님 절대로 위로 안 올라오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Z 인덱스 몇 개 줬는지 세봐. 한 50개 정도 준 것 같은데요. 다 지워. 그래요.
다 지워요. 그래놓고 같은 레벨에 있는 거에서 Z 인덱스가 봐봐. 얘랑 형제고 이 안에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박스가 두 박스가 비교를 했을 때 Z 인덱스를 얘를 10을 주고 얘를 5를 줬으면 10이 위에 오죠. 근데 5를 준 놈 아래에 Z 인덱스를 얘를 100만을 줬어요. 100만. 그래도 안 올라와요. 부모가 높기 때문에 부모끼리 비교를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자식 요소를 위로. 그러니까 부모 요소에 아무것도 없으면 자식 요소를 위로 올려서 바깥에 있는 애하고 비교를 해요. 얘가 또. 그러니까 Z 인덱스를 많이 주면 골 때리는 거예요. 어떤 게 위에 와야 될지 나중에 헷갈리면 이제 팀장한테 신고하고 손 들고 서 있어야 되고 Z 인덱스 남발하지 마. 임포턴트 쓰지 마. Z 인덱스 남발하지 마가 2조 1조 2항이거든요. 그게 1조 2항은 임포턴트 쓰지 마.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얘만 줘도 1만 줘도 올라와요. 근데 봐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스태틱 인내보다 밑에서 움직이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스태틱은 무조건 밑에 깔린 다음에 그 스태틱이 있는 층이 어디예요? 기본층. 0층이잖아. 0보다 작은 숫자를 주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자,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 내려볼게. 0. 0일 때 안 내려가죠? 같은 층이니까. 렐러티브는 0층에서 무조건 스태틱이 아닌 것보다 위에 올라오죠. 스태틱이 밑에 깔리는데 마이너스를 주면 밑으로 내려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0보다 밑에 층으로 내려가요. 단 이거를 직접 선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직접 선택을 할 때 얘 만질 수 있거든요. 얘는. 근데 쟤는 못 만져요. 왜냐면 찍으면 바디 찍히거든요. 바디가 투명해서 그렇지. 너무 착하셔서 바디는 투명해서 보여주는 것 뿐이지 바디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밑에서 움직이고 나 보여? 이렇게. 근데 못 만져요. 못 만져. 이렇게 만질 수가 없어. 뭐죠? 그렇지? 못 만져. 스타로드는 지금 물 밑으로 내려간 거야. 만질 수가 없어. 안 만졌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까지. 그렇구만.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얘기를 써볼까요? R1에다가 Z인덱스를 1만 줘도 Z인덱스는 Z 이렇게 쓰시면 바로 나오고요. Z에 숫자 쓰시면 Z인덱스가 먹혀요. Z1, 1만 써도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먼저 그렸지만 Z인덱스가 1만 주어도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나중 거보다 위로 올라오게 Z 인덱스를 여기만 주세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체크를 다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얘만 위로 올라와도 나중에 그런데 위로 올라오네. 그리고 참고로 위에서 내가 참고로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번 값 0이므로 마이너스 값이죠. 마이너스 값은 스태틱 요소보다 아래로 내려감입니다. 네, 근데 직접 선택했을 때 직접 선택 툴로 안 만져지는 이유는 바디보다 아래에 내려가서 그렇다. 아래에 있어서 그렇다. 네, 이 얘기라. 그래서 이제 유의사항은 뭐라고요? 남발하지 말자. 남발하지 말자. 유의사항. 유의사항은 남발하지 말자. Z인덱스 비교 시에 Z인덱스. 비교 시에 형제 레벨에서 먼저 비교한다고요. 같은 급 형제 레벨에서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 하위 자손에서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의 Z인덱스를 주게 되면 그죠?
인덱스를 주게 되면 위아래 관계가 복잡해져서 정리가 어려워진다. 남발하지 말지. 아시겠죠? 이게 유사합니다. 이게 이제 렐러티브의 일반적인 특징을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이 쓰는 렐러티브에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어요. 9번, 8번까지 했잖아. 9번이 하나 있는데 9번이 바로 뭐냐면 8번, 8번까지 했잖아요. Z인덱스는 아래쪽으로 아예 내려버리고요. 여기다 9번이 하나 더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해야 돼요. 이거는요. 앱솔루트 하고 난 다음에 해요. 네. 여기 부모 자격이라고만 써놓으세요. 부모 자격. 부모 자격이라는 걸로 정말 렐러티브가 많이 쓰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렐러티브만 부모 자격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 이제 앱솔루트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absolute. 자, 우리 앱솔루트는 이렇게 줘볼까요? 얘를 일단은요, 카피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일단 놓고, 카피, 푸시, 카피. 요거는 제가 그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미리 써놓은 거예요. 타이틀만. 부모 자격. 그리고 앱솔루트는 이렇게 만듭니다. 찍고, 컨트롤 C, V. 그래서 이름을 03번 앱솔루트로 바꿔볼까요, 우리? 자, 03번 앱솔루트. 앱솔루트. 03 앱솔루트로 렐러티브를 복사해서 가봅니다. 앱솔루트. 앱솔루트 들어가시고 여기 타이틀 바꿔줄게요. 이제 앱솔루트 떴으면 앱솔루트 03번 03번 앱솔루트. 그리고 렐러티브 포지션 안에 있는 얘네들은 지우겠습니다. 아 잠깐만 R1 얘는 일단 놔두고 이 설명만 지울게요. 설명을 줄여 놓으시고요. 설명을 줄인 다음에 지우세요. 설명을 줄이고 설명만 지울게요. 설명만 지울게요. 여기 이제 앱솔루트 설명을 여기다 이제 쓸 거니까 네 설명만 지우시고 일단 네, 설명 지웠어요. R1에 설명 지우세요. 네. 그리고 밑에다가 앱솔루트 친구들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앱솔루트 친구들아 어디 있냐? 여기다가 R1, S1 밑에 A1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앱솔루트니까 이름을 S1을 카피. S1 밑에 생긴 S1에다가 컨트롤 D하고 A1이라고 바꿔봅니다. A1 그리고 R2, S2 밑에 A2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Alt, Shift, 방향키 아래 S 컨트롤 D 잡아서 A로 바꿔봅니다. 그래서 지금 A1과 A2가 요 사이에 들어가고 밑에 쪽에 추가가 됐어요. 네, 이렇게 추가한 겁니다. 네. A1과 A2가 생겼어요. A1, A2. 앱솔루트는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앱솔루트를 잘 알아두시면 픽스드 걷어먹고요. 그 스티키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일단 그거 자체는. 네, 그래서 이 앱솔루트를 잘 알아두시면 포지션을 전반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얘가 중요해요. 앱솔루트. 렐러티브도 앱솔루트를 알면 더 정확히 알아져요. 자, 앱솔루트. 툭하면 앱솔루트를 준다고 하는데 과연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셨죠? 네. 그래서 여기 bx 밑에 첫 번째 앱솔루트를 다다다다다다 bx 코딩한 거 밑에다가 바로 시작을 해봅니다. 첫 번째 앱솔루트 앱솔루트 절대적인 뭐 이건 우리가 많이 쓰는
absolutely, 절대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sharp, A1, A1, A1. A1의 포지션 absolute입니다. 포아라고 씁니다. 포아. 포알이 아니라 포아. 포아. 네, 포아로 쓰시면 돼요. 포지션 absolute. 그래서 포지션 absolute를 쓰시고요. 얘도 이제 위치 이동 값을 먹겠지.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제가 쭉 정리할 내용에 별 표시를 확장해 보고요. Alt 클릭, Shift 별 쫙, 쫙 앞뒤로 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3번 Absolute Position. 과연 넌 누구냐? 이건 뭐냐면요. 열어놓을게요. 지금 이렇게 Absolute라고 딱 줬거든요. 얘 띄워야지. 얘 띄워. 라이브 서버. 다른 애들은 좀 닫고요. 라이브 서버. 요게 앱솔루트 A1. 지금 제가 방금 여기다 앱솔루트 줬죠? A1 밑에 R2가 있는데요. R2는 여기 바깥에 나가 있네. 근데 R2가 바깥으로 나가 있어서 지금 옆에 보이긴 하는데 여기 R2라는 애의 위치 이동 값을 빼볼게요. A1이 밑에 깔린 것 같은데? 네, A1이 밑에 깔렸어요. A1이 왜 밑에 깔렸지? 얘는 존재가 지금 없는 것 같이 이 자리에 좀 전에 보이긴 했는데 앱솔루트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A2는 아직 앱솔루트 안 줬죠? 두 번째 앱솔루트도 밑에다가 미리 줘놓을게요. 두 번째 앱솔루트. 샵 A2. 앱솔루트. 네, 얘를 앱솔루트로 했는데 A2는 지금 일단 보이는 상태예요. 그냥 S2 밑에 A2는 그냥 보이네요. 네, 보여요? 네, 앱솔루트가 처음에 주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걸 저는 이름하여 어느 사람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저만 그렇게 불러요. 젠틀 앱솔루트라고 불러요. 저는 예를 들어 젠틀하다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다만 밑에 있는 누군가가 스태틱이 있으면 얘가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저는 아이언맨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언맨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딱 매칭이 많이 돼요. 아이언맨 이미지를 주겠습니다. BG 백그라운드 그래픽 요거 카피할까? 요거 카피해서 위에다가 앱솔루트 여기다 넣을게요. 앱솔루트 1번 이미지가 네 아이언맨 A1 네, 근데 아이언맨은 여기저기 나타나니까 이 아이언맨 이미지를 두 군데 다 주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네, 아이언맨이 A1, A2가 여기 다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 R2라는 거 밑에 깔렸다는 거를 좀 제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R2의 위치값 버텀은 0 라이트 값을 좀 덜 밀게요. 50? 네, 이렇게 조금 70 정도 밀까? 네, 얼굴 좀 보이게. 네, 버텀을 조금 올릴까? 10 픽셀. 살짝만 이렇게. 네, 얘가 지금 얘한테 깔렸다는 걸 내가 표시하려고. 네, 깔렸어요. 근데 이제 깔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 위치 관계는 기본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그린 것이 위에 온다. 손바닥 놓고 손바닥 때리기. 그러니까 R2보다 너 좀 사라져봐. R2 R2가 A1보다 밑에 갔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위에 온 거예요. 그래서 밑에 깔린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 위치에 그대로 있는데 S1보다 밑에 온 이유는 젠틀하기 때문이에요. 위치 값을 쓰지 않았을 때랑 썼을 때랑 앱솔루트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위치 값을 위치 이동 값을 썼을 때
쓰기 전과 쓴 후로 나뉘어요. 딱 두 가지로.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 자, 앱솔루트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앱솔루트, 일로 갑니다. 포지션. 땡. 여기고요. 앱솔루트는 절대적인. 절대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절대적이란 말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은 자기 위치에서 움직이니까 상대적인인데, 절대적인 거는 절대적인 부모를 기준해요. 기준하여 위치를 이동하는 포지션. 절대적인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부모냐? 앱솔루트 할 때는 부모 찾아 선발리를 합니다. 항상. 부모가 누구냐? 그래서 부모 자격을 줘야 돼요. 부모 자격을 줘서 따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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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앱솔루트예요. 기준을 삼는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단 위치 속성 값을 썼을 때만 가능해요. 위치 속성 값을 쓴 경우에만. 요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위치 속성을 쓴 경우요. 그래서 앱솔루트는 1번 첫 번째부터 제가 딱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앱솔루트는 위치 이동 값을 쓰기 전과 후로 나눈다고. 앱솔루트는 포지션은 위치 이동 값을 쓰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치 이동 값을 쓰지 않은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 제가 위치 이동 값을 안 쓰고 말씀드렸죠? 이 경우 위치 이동 값을 안 썼을 때 1번 위치 이동 값을 쓰지 않은 경우에는요. 병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스태틱한 요소, 스태틱한 요소를 존중합니다. 존중하여 그 아래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래에 위치함.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 부른다? 젠틀 앱솔루트라고 부릅니다. 젠틀 앱솔루트. 젠틀 앱솔루트.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젠틀 앱솔루트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플러스에서 하나 더. 앱솔루트 어떤 자식 요소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제가 실제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어떤 자식 요소로 있을 경우 앱솔루트면 그 부모 박스에 부모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그 부모 박스 위치에 그대로 가만히 위치한다. 이것도 젠틀 앱솔루트. 이것도 젠틀 앱솔루트. 젠틀 앱솔루트. 아, 쓰다가 왜 그게 열리지? 진짜. 젠틀 앱솔루트. 네, 두 가지 젠틀 앱솔루트가 있어요. 쓰지 않은 경우에 이래요. 쓰지 않은 경우. 이게 이제 가만히 있다는 건 이따가 다른 거 그렸을 때 이제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있는 스태틱 요소는 존중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래쪽에 있는 스태틱 요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봐봐. 얘가 있는 걸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이언맨은 떠서 다니는 애예요. 얘는 수트를 지금 안 입었지만 수트를 입었다 치면 수트를 입으면 떠서 다니죠. 그러니까 같이 줄 서 있던 사람이 공중으로 떴어요. 물론 위치는 얘가 위에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떴어. 그러면은 이 자리가 빈 자리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스태틱 애들이 치고 올라와요. 이 자리가 비었다고 생각하고 얘는 떠 있어요. 떠 있는 상태고 이 스태틱 얘보다 위쪽에 그러니까 이 웹페이지에서 중력 방향은 위쪽 왼쪽이에요. 여기가 중력 방향이에요. 우리는 땅에 붙어 있는 게 중력 방향이잖아요.
근데 얘는 위쪽 왼쪽이 중력 방향이라서 이쪽 방향에 있는 애를 존중한다고. 이쪽 방향에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왔는데 얘를 존중해서 요 위치에 있고 얘보다 뒤에 있는 애는 얘보다 밑에 있는 애는 얘가 없다고 생각해. 앱솔루트로 얘는 이미 떴기 때문에 얘 위치에 이렇게 차지하는 거고 얘가 이 위치에 온 이유가 그거예요. 치고 올라온 거예요. 앱솔루트 자기 아래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거하고 틀려요. 예, 그거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 이동 값을 안 쓴 경우 여기에 그 얘기를 한마디만 더 쓰면 자기보다 앱솔루트 요소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스태틱한 요소, 자리를 차지하는 요소를 스태틱한 요소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왜 스태틱 요소라고 안 하고 스태틱한 요소라고 얘기하면 얘기하냐면 렐러티브도 스태틱하거든. 렐러티브를 그냥 준내도 스태틱해요. 자리를 차지해요. 그래서 스태틱한 요소라고 말하는 거고요. 스태틱한 요소는 앱솔루트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하여 같은 자리에 위치합니다. 이거예요. 즉 위나 아래에 위치합니다. 즉 위나 아래에 위치함. 예, 위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렐러티브는 위에 오니까 나중에 그린 게. 위나 아래에 위치한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기본적으로 앱솔루트에 아무 포지션을 안 줬을 때 이야기고요. 이제 포지션을 줬을 때 얘기를 이제 상세히 해봅니다. 포지션 위치 이동값을 사용한 경우 2번. 여기서부터가 이제 재밌지. 위치 이동값을 사용하고 위치 이동값을 사용한 경우 위치 이동값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치 이동값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위치 이동값을 탑, 레프트, 버튼, 라이트 요 네 가지 중에 그걸 그 기준값을 쓴 곳에서만 부모를 찾아요. 얘가. 쓴 데에서만 부모를 찾아요.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쓴 곳에서만. 대에서만 앱솔루트가 위치를 잡을 때 기준이 되는 부모는 스태틱이 아니면 부모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스태틱이 아닌 요소가 부모다. 스태틱이 아닌 요소가 부모예요. 요게 요 한마디로 사실 다 표현이 된 건데 여러분이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요 얘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네. 위치 이동 값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앱솔루트 위치가 위치를 잡을 때 기준이 되는 부모는 스태틱이 아닌 요소가 부모다. 그러면 스태틱이 아닌 요소가 부모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요. 스태틱이 아닌 요소가 뭔지 정의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스태틱이 아닌 포지션이란 relative, absolute, fixed, sticky. 포지션이 스태틱이 아닌 애들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네, 얘네들이 전부 다 스태틱이 아닌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전부 다 부모 자격이 있어요. 나를 싸고 있는 애가 일반적으로는 부모예요. 싸고 있는 걸 부모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걸 자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싸고 있는데 앱솔루트가 싸고 있다고 부모가 아니라고요. 포지션이 뭔지 물어봐요. 너 포지션은 뭐야? 스태틱. 넘어가. 그 위에 싸고 있는데 뭐야?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스태틱 이제 한번 그걸 볼게요. 잠깐 1차적으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로 가볼게요. 자, 우리 A1은 나도 A2를 건드려 볼게요. A2의 앱솔루트 좋죠? 얘는 지금 젠틀한 상태고요. 지금 젠틀하다는 건 뭐냐면 네, 이쪽에 얘가 S2 밑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젠틀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8픽셀 밀고 있는 마진을 밀고 있는 바디 그쪽도 이쪽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박스 안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얘가요.
그 박스 안에 위치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이제 위치 값을 줘볼게요. 탑 0. 탑 0을 쓰는 순간 위로 A2가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맨 위에 올라갔어요. 옆에는 지금 좀 떨어져 있죠. 얘는 젠틀해요. 자, 레프트 0 해볼게요. 0. 그러면 완전 벽에 붙었어요. 그럼 얘 부모는 누구길래 여기에 끝에 완벽하게 붙었을까요? 얘 부모가 누굴까요? 어? 바디일 것 같지? 자, 얘 위로 올라가니까 싸고 있는 건 지금 얘를 싸고 있는 건 바디밖에 없어요. 근데 바디한테 가가지고 얘가 포지션을 물어봐요. 너 포지션이 뭐야? 없잖아. 스태틱이에요. 바디의 포지션 스태틱. 얘 부모 아니에요. 얘가 부모가 아니면 어디야? HTML이 부모가 될 수 있냐? 얘는 HTML이 포지션이 없거니와 HTML은 포지션 같은 걸 주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최상의 부모일 뿐이야. 이 문서 전체의 부모일 뿐이야, 그냥. 디스플레이의 부모의 말단은 바디예요. 바디가 부모가 아니면 더 갈 데가 없죠? 갈 데 없을 때 얘는 이렇게 해요. 보이는 화면 윈도우를 부모로 삼아요, 그냥. 윈도우를 부모로 삼아요? 그래요? 그게 이게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중간에 내가 부모 자격을 줘볼까, 얘? 바디한테? 바디. 바디야? 내한테, 네가 너한테 나 포지션을 주겠다. 포지션? 렐러티브. 오! 렐러티브를 딱 주는 순간 얘가 바깥쪽 마진 8픽셀씩 갖고 있는 바디 안쪽 끝에 마지막 마지노선에 딱 달라붙어요. 부모가 바디야. 지금 바디가 부모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근데 이제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부모 자격을 따라서 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여러 겹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포지션을 준 거는 지금 여기 지금 탑형, 레프트형만 한번 두 번째한테 줘 보고요. 이것만 실제로 줘 볼게요. 두 번째 있는 애한테 T형, L형. 그럼 얘는 부모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부모는 누구? 준 거에 대해서만 부모를 찾아요. 탑 줬으면 탑 방향에서 찾고요. 버텀 0이면 버텀 방향에서 찾아요. 그래서 부모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보이는 화면 아무도 없으니까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가 부모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보이는 화면. 이 빛이 쏟아져 나오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스크롤이 이제 더 생기면은 제가 그거를 얘를 갖다가 딱 주면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를 버텀 0이라고 아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꿔볼게요. 버텀 0 이거를 다른 걸로 위치를 바꿔볼게요. right 0 그러면 오른쪽 아래쪽으로 얘가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화면 오른쪽 아래 딱 붙거든요? 그죠? 좀 이렇게 작게 해놔봐. 화면 오른쪽 아래 딱 붙죠? 네,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바디는 얼마냐? 바디가 부모가 아니라는 건 명확하죠? 직접 선택으로 바디를 한번 이렇게 만지고 있어 보세요. 바디는 컨텐츠가 갖고 늘어난 크기는 여기까지밖에 없고 얘는 앱소로 날아다니는 애야. 근데 보이는 화면 끝에 딱 와 있죠? 이 상태에서 바디에 스크롤을 좀 만들어 볼게요. 하이트 값을. 3000 픽셀. 그럼 스크롤 바 생기거든요? 바디에 스크롤 바 3000 픽셀 줬는데 스크롤 움직여 보세요. 보이는 화면 앞 오른쪽 끝에 딱 위치해 놓고 스크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스크롤이 움직이니까 그 위치 잡아놓은 거에서 이제 앱솔루트 위치로 쟤는 보이는 화면에다 잡아놓고 스크롤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냥. 그 위치를 딱 잡아놓고 끝이에요. 앱솔루트는 자기가 대상으로 삼은 부모를 위치를 잡고 끝이에요. 그래서 스크롤이 생기면 거기에 딸려가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겹으로 부모 자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 자격, 부모 찾아 산말리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봅니다. 요 밑에다가 여러 겹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냐면 HTML 쪽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부모를 찾는
absolute.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이거 하고 나면 저랑 이 개념 잡으신 분들은요 여기에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불명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bx2 이렇게 잡고요. bx2고 s5인 녀석인데 중괄호 S5라고 이름을 써줄 거고요. 여기 미리 나오죠. 미리 보기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두 번 누르면 얘가 나와요. 한 번 더 왔다 갔다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여러 번 누르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미리 보기가 네. 나오죠? 네, 그거 밑에 bx2 클래스가 점 bx2 밑에 bx2인데 s6인 클래스명을 주고 거기에 글자를 S6라고 내가 찍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S5 밑에 S6라는 애가 생긴 거예요. S6가 생겼고요. 또 밑에 클래스 BX2인데 동시에 S7 거기에 글자를 S7이라고 찍어주고요. 중괄호 데이터로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자식을 생긴 거예요 지금. 또 꺽쇠 내려가 클래스가 BX2 클래스가 S8 이제 다 만들었어요. S8까지만 할 거예요. S8 여기에 S8이라고 내용을 출력해줘요. S8 중괄호 이런 애를 쭉 만들고 일단 만들어봐 이렇게 네, 누구 밑에 누구 이렇게 만들었죠? 네, 여기에다가 저는 앱솔루트 자식을 두 개 만들까 해요. 그래서 ABS 클래스가 ABS인 놈인데 A3인 클래스를 가지는 A3라고 출력되는 놈을 하나 만들고요. 네, 그럼 DIV가 클래스 두 개 가지는 애가 만들어지겠죠. ABS이고 A3인 놈이 A3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놈이 만들어지겠죠. 엔터파 이렇게 생긴다고요? 이걸 카피해서 똑같은 애를 하나 더 만드는데 S4라고 컨트롤 D 4번이라고만 바꿔주세요. 3번, 4번 만들고요. 네, 일단 얘네 둘 가지고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구성을 어떻게 가지느냐부터 쭉 보시고 내가 거기에다가 적용되는 애를 보시면 돼요. 자, 부모를 찾는 앱솔루트 이거를 카피해가지고요. CSS에다가 BX2를 한번 제가 구성을 잡아볼게요. 지금 부모의 부모 이렇게 부모 쫙 타고 올라간 거예요. 네. 부모를 찾는 앱솔루트 5, 6, 7, 8 그 안에 A3, A4입니다. 쭈르륵 네, 요걸 CSS 있는데 가가지고 CSS를 잡는 거죠. CSS 밑에다가 추가할게요. 요거 주석 딱 걸어져 버리시고 부모를 찾는 앱솔루트 일부러 복사한 거예요. BX2인데다가 보더 이 픽셀을 이 픽셀은 솔리드에 아니 도티드로 할게요. 탭탭 오렌지 레드색 넣어볼게요. 그리고 패딩 50 픽셀 P50 폰트 사이즈 24 네, BX2에 전부 적용되게 그리고 텍스트 글자 가운데 오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TAC 이렇게 줘놓고 이렇게 줘놓으시면 이제 박스 안에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보세요. 얘가 패딩도 있고 그죠? 안에 있는 박스들은 예, 경계선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박스 안에 박스 지금 박스 안에 박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박스 안에 박스 네, 그렇게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제가 각 부모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각 부모 박스 이제 부모 자격을 여기다 줄 겁니다. 각
부모 박스. 학부 박스. S5부터 읽어줬죠? S5 중괄호 BGC 라이트 블루 라이트 블루색 일단 주고 5, 6, 7, 8이죠. 5 요걸 카피할게요. 6, 7, 8 6번 라이트 코랄 색깔만 다른 걸로 바꿀게요. 6번 7번 라이트 그린 라이트 여기에 클릭하고 G 쓴 다음에 그린 나와요. 라이트 그린 네, 라이트 그린 8번 S8 S8번에는 라이트 세먼 할까요? 세먼 라이트 세먼 네. 네, 색깔 넣으면 이제 더 명확하게 보여요.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띠리리릭 띠리릭 이렇게. 자 이래놓고 부모를 찾는 앱솔루트 박스를 넣어보겠습니다. 부모를 찾는 앱솔루트 박스. 부모를 찾는 앱솔루트 박스 A3인데 둘 다 ABS 앱솔루트 박스로 만들기 위한 공통 클래스를 내가 주었고요. 앱솔루트 주십니다. 위드스를 50 픽셀 주시고 W50 H50에서 50 픽셀짜리 박스를 만들고요. 색깔은 흰색을 줄까요? 샵 글자 색깔 샵 FFF 흰색을 주시고요. 글자색 컬러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어서 보이게 하겠습니다. AB 아니 BG URL 땡 슬래시 이미지스 밑에 있는 AB 뭐 여기 지금 앱솔루트 지금 전부 다 네, 아이언맨이 날아다니게 하려고 지금 NR 그리고 센터 커버 하겠습니다. 센터 커버 이렇게 넣으시면 50 곱하기 50짜리 앱솔루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 박스 만들어진 거 보세요. 짠. A4. 얘가 젠틀하다는 증거. 지금 A3, A4가 지금 서로 겹쳐져 있어요. 서로 겹쳐져 있고요. 어쨌든 ABS를 먹은 애가 젠틀하다는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얘가 젠틀해요. 일단 S4, S8 있는데 얘가 그대로 위치하고 있죠? S8 있는데. 자, S8 밑에 원래 있었는데 여기 보세요. 얘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보세요. 패딩 값 있죠? 패딩 때문에 왼쪽에 밀려서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고요. 패딩 값. 그리고 위에 패딩이 이만큼 있고 S8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글자만큼 밑에 있는 위치에부터 출발해서 얘가 A3와 A4가 지금 서로 둘 다 앱솔루트일 때 겹쳐요. 이렇게. 겹치는데 S4, S3, S4가 여기 겹쳐져 있는 건데 젠틀하기 때문에 패딩만큼 밀렸고 패딩하고 글자만큼 밀려서 여기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 게 젠틀 앱솔루트예요. 근데 이제 얘를 위치 값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위치 값을 줘볼게요. A4한테 이제 줘보겠습니다. 그럼 A3는 이제 제가 일부러 젠틀하다는 걸 놔두기 위해서 A3는 제가 젠틀하게 놔둘 거예요. 위치 이동 값이 없으므로 젠틀하다. 이제 A4는 줄 거예요, 제가 위치 값을. 싸고 있는 박스 안에 부모는 아니지만 박스 안에 가만히 있는데 요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위치값을 무조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앱솔루트를 정말 잘못 배우신 분들은 무조건 탑 레프트 이런 거 무조건 쓰고 앱솔루트 쓰자마자 써요. 안 돼요. 안 쓰면 안 돼, 처음부터. 얘를 가만히 놔둬서 그 위치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면 위치값을 쓰면 안 돼요. 그 위치에 가만히 있게 놔두셔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위치를 세부 조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마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진 가지고. 세부 조정.
네. 그래서 그거는 틀림없이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부모를 찾는 앱솔루트는 A4로 하겠습니다. 부모를 찾는 앱솔루트 A4 점 클래스가 A4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점 A4를 써보겠습니다. 점 A4 A4는 중괄호 파파. 자, 그러면 타값 줘보겠습니다. 타값을 얼마로 T0 left R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얘가 앱솔루트 공통으로 먹고 있으니까 앱솔루트고 위치값만 여기다 쓴 거예요. 나의 부모는 이라고 반드시 물어봐야 돼. 나의 부모는 요걸 써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탑 레프트 00 네. 여러분들이 필 받아야 돼. 이거 필 받으면 이제 성공이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A4가요. 맨 위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자, 그럼 A4가 여기 가서 위치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여기 쓰니까 A3에 A4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여기 당장 얘를 싸고 있는 애가 부모 자격 없어요. 예? 없어요. 준 적이 없잖아. 없어요. 부모 아니에요. 부모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바디도 아니에요. 심지어. HTML은 뭐 부모 자격을 줄 수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그러면 보이는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메뉴에 가서 아까처럼 그렇게 올라간 케이스예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얘가요. 그래? 그러면 부모 자격을 한번 줘볼까? 여기다가 포지션을 줘볼까요? 포지션 렐러티브. 오, 포지션 렐러티브를 줬더니 여기 탑 레프트에 딱 달라붙었어요. 여기 맨 위에서 끝선에.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부모 자격을 주면은 여기에 오겠네? 그래서 포지션 렐러티브. 근데 안 올라가는 게 얘보다 밑에 단계에서 부모 자격이 있으면 여기서 얘를 부모로 잡고 끝내지 여기까지 올라가겠어? 얘가 렐러티브 다 포지션이 단계 있으면은 여기서 잡혔으면 끝이에요. 근데 얘가 없다 그러면 위로 올라간다. 얘가 없으면 밑에 AS4의 포지션이 없으면 위로 올라가서 부모 찾아서 올라가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포지션을 렐러티브를 한번 다 먹여볼 거예요. 제가 여기다 포지션을 전부 다 먹여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기다 포지션 렐러티브를 각 개별적으로 줘볼게요. 내가 주석을 풀었다 놨다 할 거거든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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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 4R 해보세요. 4R 렐러티브 전부 부모 자격을 싹 다 줘보세요. 그리고 포지션 렐러티브를 부모 자격으로 주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대부분 렐러티브를 부모 자격으로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렐러티브가 부모 자격이다. 이렇게 머리에 딱 각인이 되는데 틀린 말이에요. 앱솔루트로 그냥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다 잡아놓은 애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렐러티브는 스태틱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특징이. 그러니까 렐러티브를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자격이 있기만 하면 되니까 렐러티브를 딱 주는 건데 거기에다 앱솔루트나 픽스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앱솔루트는 막 부모 찾아서 날아다니는 애고 픽스드는 화면 기준에서 날아다니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을 갑자기 주면은 망가지잖아 디자인이. 그래서 렐러티브를 많이 줄 뿐이지 렐러티브만 부모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그래서 내가 언제 그 앞단 과정하고 내가 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한 번 있었는데 CSS를 내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를 막 가르쳐 주다가 이 부모 자격을 얘기하다가 내가 스태틱이 아닌 애가 부모 자격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 3분의 1 이상의 눈이 갑자기 이렇게 커져요. 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렐러티브만 부모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계신 거지. 아니에요. 예. 얘가 포지션이 달라도 돼요. 내가 바꿔볼까? 봐봐. 좀 전에 이제 새로 고치고 이제 여기다가 다 포지션 줬어요. 그래서 포지션 풀리면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얘 포지션 풀리면 위로 올라가죠. 계속 부모 찾아 산말리를 얘가 하고 있어요.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 포지션 풀어볼까요? 또 얘가 포지션이 얘로 올라갔죠. 얘 포지션 풀어볼까요? 위로 올라가잖아. 얘 5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S5. 근데 S5가 포지션이 앱솔루트야. 그래도 살아있잖아. 앱솔루트여도 살아있잖아요. 얘 부모 자격이에요. 난 디자인이 망가졌어. 난 꽉 채우는 디자인을 원래 했었는데 망가졌어.
앱솔루트니까 디자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 가지고 다른 포지션인 뭐 이제 이거 앱솔루트 다음에 제가 픽스드를 할 건데 픽스드에서 보이는 화면 기준에서 바꾼다 할지라도 네 얘가 계속 부모를 얘로 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솔루트만 잘 알면 픽스드는 쉬워. 픽스드는 그냥 거저 먹을 수 있어요. 거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부모 자격이 누구인지를 잘 체크업 하시면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얘만 주석 달고 부모가 누구 했을 때 제가 지금 두 번째 요로 올라오게 한번 해봤는데 요거는 일부러 주석 달았어요. 부모 자격이 누구냐. 올라가다가 부모 자격이 스태틱이 아닌 애가 부모다. 확실하죠 이제? 스태틱이 아닌 애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체크업. 네, S5, 6, 7, 8에서 S8만 제가 포지션을 렐러티브. 그래서 이쪽에 와서 그 아까 렐러티브의 9번 항목을 제가 정리를 하려고요. 9번 항목. 부모 자격이라고 하는 9번 항목, 렐러티브. 9번 항목. 자, 부모 자격. 이거는 이제 앱솔루트 이제 부모로 이제 나오는 건데 자식 요소가 렐러티브로 와서 그 9번에다가 쓰는 겁니다, 지금. 자식 요소가 앱솔루트에 있대. 부모 자격으로 렐러티브는 경우가 많다. 왜? 기존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포지션이 이거죠. 스태틱한 속성을 가지는 포지션은 렐러티브이기 때문이죠. 단, 부모 자격은 누구? 부모 자격은 스태틱이 아니면 모두 부모 자격이 있다. 이걸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죽었죠? 네, 그래서 렐러티브의 부모 자격으로 많이 주기 때문에 제가 9번 항목을 특별히 말씀드린 겁니다. 잘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코딩하다가 이 개념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뭐 오늘 이 얘기 들었다고 완전히 이해하나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인트로덕션이야. 그냥 처음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이렇게만 얘기해 드린 거지 자기가 코딩하다 보면 뭘 헷갈려. 코딩하다 보면 헷갈려요. 근데 이제 걔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때 개념을 따지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하려면 위치 값을 써야 되고 위치 이동 값에서 부모를 찾는구나. 스태틱. 그래가지고 얘 스태틱이 아니면 부모구나.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아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또 할 얘기들이 있어요. 얘가 할 얘기가 참 많은 애예요. 자, 여기에 봐봐. 이거 다음에 그 다음 할 얘기. absolute. 내가 정리를 어디까지 했지? 잠깐 정리한 내용으로 가서 일단 보고요. absolute. 위치 이동값을 사용한 경우 초반을 지금 조금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위치 이동값을 사용한 경우. 요거까지 했죠? 그 밑에다가 스태틱이 아닌 포지션이란 건 저거 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일반적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위치 이동값을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를 찾지 않는다. 부모 안 찾아. 위치 이동값 안 쓰면 안 써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젠틀해요. 이거를 잘 몰라요. 젠틀함. 요게 정말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위치 이동값을 안 쓰면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젠틀하다고요.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봐봐. 이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S8에 대해서만 지금 렐러티브를 주석 처리해서 S7번이 지금 부모인 상태로 지금 코딩 상태는 얘가 부모가 돼 있거든요. 지금요. 봐봐. 근데 A4를 딱 찍고요.
이건 금방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A4를 딱 찍었어요. 네, 그리고 얘 위치 값이 지금 탑 레프트로 되어 있는데 한쪽을 주석을 처리해 볼게요. 레프트는 젠틀합니다. 안 쓰면. 왜 젠틀한 거 볼까요? 얘랑 위치가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는 거야. 이 값을 안 쓰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봐봐. 반대로 레프트 살려놓고 탑을 죽여볼게요. 젠틀한 위치랑 똑같이 나오죠. 탑에 대해서 젠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자식 요소로 막 집어넣어 놓고 얘네들이 그 위치에 그대로 나와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위치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쪽만 주고 한쪽은 주지 말아야 돼. 근데 양쪽 다 줘놓고 다 LI에다가 자식 요소 넣는데 LI에다가 다 부모 자격을 전부 다 주는 거야. 미친 코딩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부모 자격 주는데 완전히 질렸어. 그래서 이렇게 부모 자격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부모 자격 이렇게 주세요. 덜 해놓고 렐러티브 주세요. 미친 거야, 이건. 이렇게 하면 나중에 렐러티브 주지 않아야 되는 애는 다 바꾸고 다녀야 돼요. 전부 다. 미친 거예요. 이런 코딩은 절대 난 별에서 한꺼번에 주는 거 웬만하면 안 해. 그리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계산하기 싫다고 보더 박스를 줘요. 그러면 패딩하고, 패딩하고 보더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게 바깥으로 커지고 안에 있는 애를 내가 세팅을 그렇게 잡아야 편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BXB도 이렇게 별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난 비추. 네, 꼭 필요한 애들한테만 딱 주시는 거야. 클래스를 먹은 애들, 어떤 경우에 어떤 디자인이 돼야 먹어야만 되는 애들한테만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네, 아닌 세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분명히 파악이 되시죠?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아까 위로 올라가다가 부모 자격이 아무리 겹겹이 많이 있어도 가장 먼저 만나는 애가 부모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나 오리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오리 새끼가 딱 태어났는데 엄마가 없고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서 머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오리 새끼가 그 아저씨만 쫓아다녀. 가장 먼저 만나는. 가장 먼저 만나. 그래서 부모 자격이 있는 요소들죠. 부모 자격이 있는 부모 요소들 중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다. 네,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아무도 부모가 없어. 그죠? 부모가 아무도 없으면 국가에서 네, 위탁해가지고 이렇게 키워주는 거하고 비슷해. 윈도우는 보이는 화면이 쨍 하고 화면 바깥으로 이렇게 빛이 나가고 있는 바로 그 화면,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화면만 얘기했을 때. 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만약 부모 자격이 모두 없으면 보이는 화면, 즉 우리가 윈도우라고 하는 보이는 화면을 기준한다. 보이는 화면을 기준한다. 그 보이는 화면이 바디가 아니라는 건 주지를 다시 한번 한다면 보이는 화면은 바디가 아니다. 아니다. 스크롤이 생겨도, 그죠? 스크롤이 생겨도 스크롤 위쪽에 보이는 화면이 화면을 지칭한다.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위에서부터 딱 빛이 쏟아져 나가는 그 공간. 거기를 윈도우 보이는 화면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많이 얘기했는데 아직 내가 넘버링을 2번, 1번까지만 했잖아. 2번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위치 동값을 안 쓰는 경우, 쓰던 경우만 지금 겨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아주 기본 특성이야. 네. 앱솔루트를 정말 잘 알아야 돼. 자, 그리고요. 여기다 아예 써볼게요. 여기다 가끔 퍼센트 같은 거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드 사이트를요.
봐봐. 덮어쓰기 해볼게. width 50%, height 50%. 퍼센트 단위로 이렇게 크기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퍼센트로 크기를 잡아요. 그러면 얘는 뭘 기준으로 해서 크기를 잡는 것 같아요? 얘는 S8의 자식으로 있는, 실제로는 코딩은 S8의 자식으로 있잖아요. 얘는요. 근데 부모 자격이 있는 애의 반, 부모 자격 높이의 반인 거 보니까 부모 자격이 있는 애를 기준하네, 퍼센트는. 그죠? 그런데 부모 자격이 없는 경우에 퍼센트를 둘 때 난리가 나는 거지. 자기는 요 싸고 있는 박스 안에서 50%로 생각하고 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앱솔루트는. 앱솔루트의 특징상 퍼센트는 누가 기준인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얘가. 그랬을 때 부모 자격을 기준해요. 원래 싸고 있는 박스가 기본적으로 기준이에요. 바로 싸고 있는 애가 부모예요. 원래는. 근데 앱솔루트는 특이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싸고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아무도 부모 자격이 없다. 여기도 위로 올라가 보면서 부모 자격을 계속 없애볼게요. 없애고 점점 커지지?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야? 없애. 어! 얘도 부모 자격이 없으면 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퍼센트를 줬는데 100%를 이제 채우라고, 박스를 채우라고 100%를 줬는데 화면만큼 이만해진 거지 막. 그냥 이상해요. 얘를 싸고 있는 건 요만한데 이만해졌어요. 앱솔루트인데 아무도 부모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이는 화면을 기준해서 이까만하게 채우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띠리띠. 여기다 이으세요. 또한 width나 height, HEIGHT. 네. height 값을 뭘로? 퍼센트 단위로 줄 경우 부모 자격을 가진 요소를 기준으로 그 크기를 잡는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퍼센트는 퍼센트 단위의 크기는 바로 싸고 있는 집게부모 박스를 기준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바로 싸고 있는 애를 기준해서 퍼센트가 성립이 돼요. 원래 앱솔루트만 좀 달라요. 이렇게. 이것도 퍼센트도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셨어요. 많이 아셨는데 이제 새로운 특성이 또 있어요. 앱솔루트. 보통 여러분들 그 블록박스의 크기를 위드 사이트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접했잖아 좀. 위드스 하이트를 아무것도 안 줬어. 그냥 오토인 상태. 위드스 오토, 하이트 오토. 그러면은 앱솔루트 div 박스는 블록 박스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고, 높이 값은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내용만큼만 늘어나죠. 이렇게 끝까지 가고 내용만큼만. 근데 앱솔루트는 틀려요. 앱솔루트는요, 내용물에 착 달라붙어요. 왜냐면 날아다녀야 되니까. 아이언맨 옷이 펄럭펄럭거려요. 몸에 착 달라붙잖아. 그래서 이렇게 날아다니잖아.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앱솔루트의 가로 세로 크기 없을 경우, 이제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앱솔루트의 가로 세로 크기를 주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블록 요소죠. 블록 요소의 요소이므로 어떻게 돼요? width auto, 그죠? 오토로서 부모 박스 끝까지 차지하죠. 하지만 땡땡땡, 하지만 앱솔루트는 내용만큼만
그 크기를 가진다. 크기를 안 주면. 그래서 제가 이 특징을 또 이름을 지었어요. 아까 젠틀 앱솔루트 말씀드렸죠? 얘는 달라붙는다 해서 앱솔루트 판타롱 스타킹. 우리가 스타킹을 신으면 딱 달라붙죠? 앱솔루트 판타롱 스타킹이라고 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앱솔루트는 판타롱 스타킹. 딱 달라붙어. 내용물에 탁. 그래서 어떻게 내용물에 달라붙는지 볼까요? 우리가 여기 스팬 태그에 앱솔루트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스팬에다 앱솔루트를 줘볼게요. 스팬, 스팬. A4에다가 퍼센트 좀 줄까? 야, 일단은 여기 S8에다가 추가적인 요소를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A4에다가 하나 더 넣어볼게요. 뭘 넣느냐? 스팬 태그. 스팬은 div가 아닌데, 그죠? 스팬 태그인데 스팬인데 ABS야. SPABS라고 해보겠습니다. SPABS. 여기다가 나는 스팬 앱솔루트다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스팬 앱솔루트다. 스팬 앱솔루트. 스팬 앱솔루트라고 하시고요. 스팬 앱솔루트 SPABS SPABS 요 안에다 넣었어요. 볼까? 그냥 여기 그냥 얘는 그 뭐지? 인라인이잖아. 인라인이니까 S8 뒤에 그냥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S8 뒤에 그냥 일반 스팬이에요. 얘는요. 그냥 스페인으로 넣었어요. 근데 SPABS를 앱솔루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넣습니다. 뭐냐면 스팬을 앱솔루트 SPABS 포지션 앱솔루트 네, 좋고요. 버텀 0, 라이트 0. 얘도 부모를 찾겠죠? 이래놓고 부모는 나의 부모는 S8은 내가 주석 처리했고 S7이 현재는 그냥 코딩상에는 S7이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보더를 좀 주겠습니다. 보더 4픽셀 도티드 그리고 레드 빨간색으로 이렇게 싸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나? 나는 스판 앱솔루트다. 내가 여기에 코딩해 보세요. 그냥 앱솔루트의 위치값만 줘서 부모를 찾아서 얘가 여기 온 건 이해가 되는데 스팬이잖아. 스팬은 인라인이잖아. 인라인인데 어떻게 앱솔루트가 돼요? 원래 블록만 앱솔루트를 할 수 있거든요. 날아다니려면. 그리고 크기도 뭐 따로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얘가 뭔가 자동 전환을 해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컴퓨티드에 가서 볼까요? 컴퓨티드. 디스플레이를 볼까요, 여기? 디스플레이. 블록!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자동 전환을 해주고 안에 있는 내용물만큼만 앱솔루트는 크기를 가져요, 원래. 네, 그래서 이 스팬이 블록으로 전환됐다는 거, 요거. 그래서 요 내용까지 또 같이 정리를 해본다면 그 다음입니다. 여기 3번. 3번 가볼게요. 3번.
블록이 아닌 요소. 원래 비에로 스케일 블록이 아닌 요소를 앱솔루트를 줄 경우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BLCK 블록으로 설정된다. 이겁니다. 자동으로 블록으로 설정되고요. 이유는 자동 크기를 설정할 경우 블록이 아니면 크기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크기 설정도 안 되고 블로킹되는 요소들만 앱솔루트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록인 애들은 전부 다 앱솔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블록 앱솔루트는 블록 요소다. 포지션 요소는 블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진에 대한 재밌는 또 그게 있어. 또 마진. 야, 이게 오늘 다 못하겠는데?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일단 마진 얘기는 지금 하지 마요. 위치 이동 값도 일단 초기화 얘기도 지금 말고 위치 이동 값을 다 쓰는 케이스도 있고 앱솔루트끼리 겹친다는 건 아까 보여주긴 했는데 따로 얘기를 좀 해야 되고 네, 앱솔루트가 너무 덩어리가 커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 그 여기 앱솔루트에 대한 정리는 여기 3번까지 일단 얘기하고요. 내일 4, 5, 6, 7, 8 더 있어요. 4, 5, 6, 7, 8까지 있어요. 4, 5, 6, 7, 8까지 있고 앱솔루트 특징이 탁 쳐다보면 이제 이거를 알고 코딩하다가 이게 무슨 특성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하다가 본인이 그게 정리가 서서히 돼요. 그래서 이제 딱 쳐다보면 무슨 포지션을 써야 되고 걔를 어떤 식으로 코딩해야 되는지 나중에 정확하게 본인이 어떻게 놔야 될지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잘 하셔야 포지션을 잘하는 사람이 CSS를 잘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앱솔루트까지만 일부를 뽑겠습니다. 네. 내일 나머지 앱솔루트를 정리 또 쫙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쭉 또 정리하면서 내일 추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앱솔루트를 잘 하게 되면 픽스드는 거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픽스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앱솔루트 특징하고 똑같은데 부모만 화면이에요. 걔는요. 부모만 보이는 윈도우예요. 걔는 무조건 부모 찾아서 한 말 필요 없어. 그냥 보이는 화면이에요. 무조건. 픽스드. 그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스티키가 요즘 핫해요. 되게. 스티키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스티키는 스크롤 올라가다가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내가 지정한 탑 값을 딱 지정하려면 딱 걸려서 안 움직이는 애거든요. 거기에 탁 걸려서 정지하는 애예요. 스크롤이 계속 움직여도. 그거 가지고 만든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스크롤 내릴 때마다 막 옆으로 막 움직이고 이런 애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것도 직접 저희가 만들어 볼 거니까 어쨌든 중요한 포지션도 좀 있고 많이 쓰는 포지션도 있고 하니까 네. 블록에 대한 얘기 일부를 오늘 여기까지만 전개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 한번 해보세요.